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이거 이미 아마 이제 행거일 수도 있는데 질문 답변, 그러니까 Q&A 식으로 정리한 개인 파산 면책 법률 상식. 기존에 아마 한 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한 건데 유튜브를 찍을 때는 그냥 글을 제가 일방적으로 읽고 밑에다가 자막을 입혀서 아마 조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식으로 일단 PDF 한글 파일을 띄워놓고요. PT로 띄워놓고 한번 차분하게 질문 요지를 이제 읽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한번 강의식으로 한번, 그리고 이제 제가 써놓은 거지만 써놓은 거 외에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문제된 게 있을 수 있죠. 중간중간에 또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자유스럽게 좀 강의식으로 뭐 하다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옛날에는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는 아주 한정된 시간, 뭐 3분이면 3분 쭉 읽죠. 빨리빨리. 이렇게 프롬포터를 이용해서 읽은 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시간은 절약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차분하게 PDF 내지 한글 파일로 써져 있는 거에다가 덧붙여서 강의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 양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0몇 페이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달락달락, 예를 들어서 최초의 보험 해약금이 나옵니다. 보험 해약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제도입 파산, 두 번째가 상속, 세 번째가 제도입 파산, 그 다음 네 번째가 파산 절차와 관련된 뭐 채권자 주소 부정부터 쭉 이제 순서대로 나오고, 중간에 뭐 부동산도 나올 수 있죠. 사행위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파산 면책 진단표에 오른쪽에 20몇 가지를 배열했잖아요. 재산 위주로 이제 재산 내지 않은 행위와 관련된 중요 파산 면책에 대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부터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강의를 하면서 리바이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험 해약 환급금을 보겠습니다. 자, 보험 해약 환급금에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 뭘까요? 궁금한 게, 일반인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해약 환급금이 합이 얼마가 넘으면 환가 가능성이 있는가요? 그쵸? 관제인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은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앤서, 답변은 재판부별, 관제인별로 다르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500만원을 초과하면 환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나 보험계약을 함부로 변경하여 재산은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이라도 실제로 환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해약 환급금이 385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아들이나 파산 신청 직전에 아들이나 배우자나 뭐 여동생이나 오빠, 친인척 명의로 바꿔버렸어요. 계약을. 그리고 보험료도 이제 자기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내는 방식으로 하죠. 그런 경우에는 환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385만원 전액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계약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최후의 안전망이죠. 질병이나 가장의 부재, 채무자가 죽었을 때, 혹은 뭐 채무자가 계약자라 그래도 배우자 및 뭐 배우자가 피보험자로서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때 보험 수익자가 그 돈으로 뭐 질병을 치료하거나, 그 다음에 가장의 어떤 부재 중일 때 소득이 그만큼 줄겠죠. 가급적 해약을 하지 않고 법적 면제 재산인 1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파산재단의 화해계약 혹은 채무자가 지급하객을 하는 방식으로 환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00만원 넘더라도 뭐 여러가지 어떤 질병이라든가 소득, 장애,
좀 환가의 부정적인 요소, 환가의 어떤 장애 요소라는 건 채무자에게는 나름대로 유리한 요소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함으로써 관제인의 환가를 뭐 피할 수도 있습니다. 관제인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서 1등 뭐 제가 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만 어떤 관제인은 300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관제인은 700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관제인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생계비가 1110만원이죠. 1110만원 정도 미만이면 환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대개 뭐 357, 9, 1100까지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또 지방마다 틀릴 거예요. 여긴 지금 서울해생법원이죠. 수원은 어떨지 제가 지금 날 나온 김에 한번 수원 이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짜 그 관제인한테 질문을 받은 거예요. 수원에 채무자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우자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 중인데 파산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5천에서 이제 수원이 3,400이다 빼면 1,600을 고려를 해서 그저 뭐 배우자 몫을 또 절반을 뺀다든지 해서 환가를 할 텐데 개인회생에서는 일단 5천이니까 수원에서는 2,500 절반을 다 환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좀 뭔가 문제가 되지 않냐. 2,500이면 3,400에 대한 그 면제재산을 보장을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가 서울은 어떤가 저한테 전화 왔지만 뭐 개인회생 잘 모르잖아요. 그 책을 찾아보니까 그 변호사님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반 배우자 몫이라도 보증금을 절반으로 나눠요. 2,500, 2,500. 근데 서울의 면제재산 범위가 얼마입니까? 3,700이죠. 근데 2,500배는 없죠. 그러면 환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보험도 광주광역시가 틀리고 창원이 틀리고 서울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하고 의정부 그 다음에 수원 다 틀립니다. 왜냐면 그 지방별로 보증금도 격차가 있잖아요. 보험 해약 환급도 마찬가지죠. 경제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거를 일률적으로 뭐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파산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로컬성, 지역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서울에서 파산 뭐 날고 기어도 광주에 있는 파산 사건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하다가 또 경기 수원권 가면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판사별로 관제인별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뭐 서울 기준으로 해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지 하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해당 지역을 잘 아는 변호사를 특히 환가와 관련돼 있을 때 뭐 그 외에 그냥 뭐 아무것도 없다 먹고 죽을 것도 없다 그런 경우는 진짜 뭐 전국적으로 통일이죠. 기준이 다를 수가 없죠. 뭐 없는데 어떻게 짜내요. 그쵸?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보험 해약 환급금, 임차보증금, 환가와 관련된 특히 환가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피보험자이고 가족이나 타인이 계약자인 경우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면 환가가 되지 않는가요? 채무자 본인이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는 가족, 배우자나 딸, 뭐 아들이에요.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가가 되지 않는가요?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소멸시 보험해약 환급금이 귀속 주체가 되므로 채무자가 단순히 피보험자라면 피보험자가 뭐냐면 보험의 목적이죠. 보험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받았을 때 수익자는 다르죠.
물론 피보험자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피보험자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파산재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호사나 사무장, 뭐 서울금융복지재단 상담사 이 입장입니다만 일반인들도 잘 알아두십시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보험계약 조회결과서는 보험 가입 기간과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 유지 여부 등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죠. 제가 최근에 조사한 사례도 채무자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카 명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피보험자인 보험세건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 이 점을 집중 추궁한 결과 변경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이 약 1,700만원 정도로 고액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된 보험이 자녀들 명의로 계약자가 되어 유지되고 있는데 보험 가입기간을 살펴보면 당시 자녀들이 미성년자 내지 경제활동을 하기 전인 25세 미만이라면 결국 거의 대부분 보험계약을 변경한 것이므로 관제인에게 실토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103기인가 103기인가 거기서도 이분은 별거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경매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잉여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일단 경매 끝날 때까지 사건을 이제 추정을 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7월 10일 날 보고입니다. 집회예요. 근데 딱 보니까 보험 해약환급금이 아들 명의로 돼 있는데 아들인가요? 딸 명의로 돼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4,600이에요. 해약환급금이 4,000 넘는 경우는 진짜 1년에 한두 건 나오기 힘듭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좀 꽤 있습니다. 근데 빈번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95년인가 그때는 10살 빼니 안 돼요. 아들이 10살 빼니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35살이죠.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자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보험회사에서 띄워오십시오라고 이제 써줬더니 아니나 보험사에서 결국 그 2000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확인서를 써줬어요. 그러면 이제 4,600 이제 전액을 환가를 하느냐 아니냐 이제 그거는 그 이후에 변경 이후에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을 해서 그만큼을 뭐 예를 들어서 전반부에 10년 후반부에 10년 넣었다 그럼 뭐 대략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변경을 해도 크게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오히려 더 환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비용이나 뭐 파산 비용 아니면 뭐 생계비가 모자른다 그러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조금 대출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버티면 그 부분을 뭐 관제인이 문제 삼는 경우는 없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일부러 파산 직전에 아주 전액을 현금으로 탁 땡기면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좀 적절한 범위로 뭐 제가 보기엔 한 200-300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험해약금이 한 700 정도가 돼요. 근데 생계가 어려워서 한 300 정도를 땡겨서 생활비에 쓰고 그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현재 해약환급금이 이제 뭐 한 350배니 안 돼요. 그럼 다시 또 150을 공제하고 200배니 환가를 못하죠. 뭐 그런 경우에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건 잘 좀 경중을 따져서 한번 해보십시오. 변경을 해놓고 걸리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파산에 임하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환가가 불가피하다는 걸 잘 염두에 두십시오. 자, 보험계약자 변경건과 아닌 건 환가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다르게 책정합니다. 일반 계약자 건은 예를 들어 해약환급이 800만원이라면
150을 공제하고 650만원이 가등하더라도 채무자 내지 그 가족이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면 재량으로 감액해서 350에서 400만원을 한가하더라도 크게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제인 재량입니다. 근데 만약 위 사안이 변경된 경우라면 650만원에서 150만원을 공제하고 500만원을 감액 없이 한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뭐 또 하소연을 하면 좀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만, 변경은 일종의 제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경고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만약에 뭐 방임해면 대부분 다 변경할 거 아니에요, 그쵸? 소문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일종의 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파산 신청 채무자 내지 아니면 전문가인 대리인들, 그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 그 다음에 압류보험권 환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금이나 보험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집행에 대한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록 소액이더라도 환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가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들여서, 시간, 비용을 들여서 예금이나 보험을 자기는 신경 써서 압류를 해놨는데 파산 면책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좀 억울하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일반 보험 계약의 환가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절대적인 면제재산 범위 내인 1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그래도 최소한 150 내지 200만원 정도는 환가 배당이 가능하다면은 환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350이라도 채권자가 집행을 안 했으면 350에서 150이면 200배는 안 되죠. 금액이 200 작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350을 채권자가 그 전에 압류를 해놨어요. 가압류도 아닙니다. 압류입니다. 압류면은 결국 압류하려면은 판결까지 싹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비용 시간 들여서. 그럼 350에서 일단 150은 집행불능이니까, 집행면제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200만원을 또 그 채권자만 주는 것도 아니죠. 다른 일반 채권자를 위해서 관제인이 다 갖다가 한가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자 변경권이 있다면 다시 계약자를 변경하고 신청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관제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일반 보험계약권과 변경 보험계약권을 차별해서 환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시키고 들어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산까지 아니죠. 보험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한 5가지에서 6가지 뭐 궁금증이 일부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